안녕하세요. 배구산 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명이나무를 산에 식재하면 어떻게 식재해야 해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셔서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저희 농장에서 산에다가 식재해 놓은 곳이에요. 산에다가 식재했다라고 얘기해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난이도가 극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곳에 왔으니까 제가 이 산을 보면서 이거하고 다른 산들하고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극악의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곳이 여기인데 왜 여기가 극악의 조건이냐 라고 얘기하면 지금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소나무예요. 소나무다 보니까 거의 빛이 들어오는 것은 차강 한 8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곳이 있어서 해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얘기해서 다른 곳같이 해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산에다가 식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침엽수림이냐 아니면 화렵수림이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침엽수림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잣나무나 소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송진이 있어서 땅의 산도가 높아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문제는 두 번째로 치더라도 일단 우리 산에다가 식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산에다가 식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잡목만 다 제거하고 큰 나무들은 다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예요. 큰 나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식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강벌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보이는 나무들 중에 뭐 3대 중에 1대 아니면 2대 중에 1대를 더 잘라내고요. 해를 좀 많이 들어오게 해서 식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밑에 바닥을 보시면 산이잖아요. 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들이 많아요. 이렇게 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무를 자른 요런 데 보시면 여기는 나무를 자른 건데 그루터기 같은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는 고랑과 이랑을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들 말씀 많이 하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냥 자체적으로 비탈면이에요. 그냥 편편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비탈면이고, 중간에 보면 물길이, 지금 여기가 물길이에요. 요렇게 물길이 따로 있어요. 산이다 보니까 이미 중간에 물길은 쭉 요렇게 쭉 있고요. 요렇게 쭉 나가는 물길이 있고, 중간중간에 있는 돌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밭이면 우리가 장비를 들여대 갖고 뭐 트랙터를 하시든 포크레인을 하시든 하셔갖고 이 돌을 뒤집어 엎으면 되는데, 산에 이렇게 돌들이 있는 산을 갖다가 장비로 뒤집어 엎잖아요. 뒤집어 엎으면 그 안에 잔돌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훨씬 일하기가 힘들어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면 산에다가는 어떻게 식재해요? 우리가 산에다가 식재한다라고 얘기하면 같은 평수라도요, 그 평수가 절반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들 있는 거 있잖아요. 돌들 있는 거를 그냥 피해서 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서 일을 하면 작업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요, 시간이 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루터기가 있으면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그루터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그루터기를 중심으로요, 왼쪽, 이쪽과 이쪽 그냥 뛰어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요, 이쪽과 이쪽 사이를 그냥 뛰어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오시다가 보면 이렇게 돌들 보이잖아요. 이렇게 돌들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돌 캘라 그러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이 돌 캐봐야 또 캐고 또 캐고 또 캐야 되는데, 산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요, 밭같이 어떻게 관리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침엽수림 밑에다가 키우게 되면요, 다른 거보다 조금 좋은 거는 뭐냐 그러면 풀에서 조금 자유로워요. 얘는 예초기를 안 쳤는데도요, 지금 그래도 그렇게 풀들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좋은 점이 있고, 지금 밑에 보이는 것이 배구산 산나물의 전체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밭인데, 자, 저 밑에는 딱 눈으로 봐도 아시겠죠? 아, 얘네들은 해가 잘 들어와
그런데 여기 조금만 틀어볼까요? 아직도 눈이 녹지 않은 곳이 있죠. 쟤네들이 그러면 해가 조금 적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해를 거의 잘 못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여기는 남부지방이에요. 저기는 백우산 산나무를 기준으로 저기는 남부지방. 자, 여기는 그래도 남부하고 중부 사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실제 있는 고랭지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수가 많다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상태의 명의를 재배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었을 때요, 동시에 출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하루에 딸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채취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차를 두기 위해서라도요, 요렇게 산에다가 좀 갖다 놓는 거고요. 의외로 이게 늦게 또 찾으시는 분들이 좋은 품질의 명의가 나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런 곳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나오는 양은요,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는 게요, 저 밑에서보다, 여기 밑에 보이는 것보다 퇴비 주기도 힘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해를 적게 받다 보니까 생육 속도도 느려요. 느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밭에서 나오는 거에 반도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지만 밑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샜다라고 얘기하죠. 상품성이 떨어졌었을 때 얘네들은 최상의 품질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네요. 백우산 산나물은요, 산을 건드리지 않아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요, 자연에 있는 거 최대한 피해서 심으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런데 그런 거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 뿌리가 저기 밑에 있는 게 아니겠죠. 나무 뿌리가 엄청 그래도 1m 이상은 옆으로 뻗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뿌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뿌리 근처에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 그러면 나무도 먹고 살아야 돼서 같은 수분을 빠는 데 있어 갖고 조금 불리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만 떼 주시고요, 옆에다가 있는 자연적으로 있는 돌이나 우리가 잡목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있는 구루턱이나 이런 것들은요, 가급적이면 피해서 심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산에다가 명이나무를 어떻게 식재하면 좋을지, 그리고 실제 얘네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요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도 또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냥 심을 때는 다 피해서 심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